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제목을 제가 익산 성지 또는 익산 총부와 소태산 대종사 법설. 그러니까 익산 이 총부에 깃들어 있는 대종사님의 법설을 익산 총부의 성적지, 사적지, 그러니까 뭐 건물 이런 데 관계돼서 한번 순례를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시간을 갖고자 하냐면, 저도 총부의 순례를 이렇게 시키는데 그곳에서 대종사님 법설이 숨어버렸어요. 없어졌다고 하기에 죄송해서 갑자기 한참 생각했는데 숨었다가 낫네요. 그게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처음도 대종사님 법설이고요, 끝나도 대종사님 법설해야 됩니다. 설사 그 자리를 조금 몰라도 돼요. 그냥 그곳에 있는 대종사님의 해신 이 법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곳을 잘 설명하면서 그곳에 깃들어 있는 대종사님의 법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여기 보강사에서 불법령이 창립총회를 하시고 이제 이 근처에 어딘가 하자고 해서 하여간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지금의 이 신용벌 이 자리 북일면 신용리 344-2번지 이곳에다 이제 기지라고 하보다 우리는 그냥 본부. 나중에 이게 이제 총본부라고 총본부에서 이게 총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는 건물을 지고 뭐라고 했어요? 본관 이렇게 말했죠. 이 건물을 이제 이곳에다가 뭐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근데 제가 이제 농담 같지만 왜 지금 지금 있는 처음에 지었던 건물을 도치원 또 꼭두마리집 이렇게 부르는데 두 초가죠. 근데 보면은 언덕이에요. 이게 도치산이라고, 지금도 보면 지도를 보면 도치산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보면 이게 산으로 안 느껴지죠. 이게 무슨 산이야? 자, 그렇죠? 한 10m나 될라나? 그러나 산이에요. 분명히 그 산이에요. 언덕 같은 산이다. 근데 지금이니까 막 집들이 들어서 그럴지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가 이렇게 오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평야지대예요. 구릉이지만 이 일대에서는 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곳에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상당히 윗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신 거예요. 윗부분에다가. 바람이 심하겠죠? 저희가 출가할 때 중앙정부를 샥 넘어오면 지금도 기억이 나. 몸이 기억해요. 그 귀를 띵 때리는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불어요. 희한해요. 왜 안 부는지 모르겠어요. 제 감각이 둔해졌는지 아니면 진짜 바람이 덜 부는지. 그런데 이곳에 이 건축을 하실 때 어쩌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기지가 언제 세워지냐면 원기 9년 음력 9월에 시작해서 거의 12월 정도에 마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이게 초대 회장, 서중환 선지님이 이 여가 대체로 3,000여 평이었어요. 3점 몇 평이에요. 근데 이곳에 대지를 구입하시고 제자들이 또 건축 희사, 그래서 10여 명의 전무 출신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거의 음력 11월이네요. 그게 양력으로 12월이죠. 그러니까. 진짜 엄동설안이라고 하잖아요. 추웠나 봐요. 설안은 모르겠다. 엄동. 진짜. 이 건물 어떻게 되냐면, 이 35쪽에 보면은, 도치원은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그리고 꼭두마리집 옆에는 하나, 둘, 셋, 넷, 5칸인데, 사무실 겸 식당 이게 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칸. 그러면 두 채 총 해서 10칸. 10칸짜리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도치원 본관은 신태인에 있는 어느 사무실 제목, 그 집에 원래 있는 목재를 옮겨와서
지으신 거죠. 이게 세회상의 첫 건설이죠. 그리고 이곳에 서중환 선진의 글씨로 불법 연구회라는 그 간판을 걸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도치원이라는 이름이 생겼냐면, 이게 원래 이제 도둑들이 이렇게 저 황등에서 이렇게 오면은 도둑들이 이렇게 숨어있다 나타나서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딱 해서 아니 왜 그래요? 아 우리를 통과하려면 관세인가 그게 통과세인가 통과세를 좀 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과세를 내고 다니는, 그래서 이제 도둑도 이게 쉽게 말해서 뺏으신 거지. 예, 좀 내놓으세요. 좀 그래갖고 도둑들이 많이 출몰한다 해서 도둑치가 이제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도둑들이 출몰하는 언덕이다. 해서 이게 도치죄 뭐 이렇게 이랬는데, 이걸 이제 이게 초기에 이것을 이제 도로서 이게 이제 도의 언덕이다. 그래서 도치, 그래서 여기 35쪽에 제가 치자를 잘못 썼어요. 여기 도치 할 때 원래 치자 언덕치로 고쳐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책을 만들면 혹 이런 일이 생깁니다. 꼭 생깁니다. 예. 근데 한번 이게 알아두시라고, 여기 그 도치원 그림 보세요. 35쪽 그림 보면은 부엌 있고 서화실 있고 교무실 있고 동화실 있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일대 그 대종사님이 처음에는 서화실에 계셨대요. 이게 원기 10년이죠. 10년에는 서화실로 계셨죠. 이게 건물이 원기 9년 음력 11월에 재봤다는 게 원기 9년 음력 11월 이때는 처음에는 서화실로 계셨다가 원기 25년 그러니까 다음 해죠. 9년의 다음 해에는 이 동화실로 옮깁니다. 대흥사님께서. 이게 서화실에 별로 안 계셨다가 옮기시죠. 왜 그러냐면 이 부엌을 고쳐요. 방으로. 얼마 안 돼서 바로 고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예.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 항상 이사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다 항상 해봐야 안 해보고 참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해보고 나서 해야 돼. 갖고 요 부엌을 현재 여기 보면 꼭두마리집 쪽으로 완전히 옮기고 이게 이제 그 방으로 고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용도들은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방들도 옛날에는 이렇게 터요. 트면은 큰 방이 돼서 거기에 집회도 하고 이제 나중에 막을 땐 막아서 각자 방을 쓰기도 하고 요런 용도였다. 제가 이거 세밀한 얘기를 하면은 복잡해서 안 하고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여간 객실로도 쓰고 교무실로도 쓰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이게. 자, 그렇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처음에 이 건축을 지을 때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천상 남성들이 다 온 거예요. 여자분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거처할 데도 없고 처음에 그 올잖아요. 그냥 거처라는 게 임시로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남자들 위주로 뭐 좋으나 싫으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게 밥도 누가 해야 돼요? 남자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막내죠. 그리고 요즘 말하면 그 간사 같은 역할을 공양주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송도성, 주산 송도성 이미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안 해보셨잖아. 그래가지고 쌀을 일구고 막 하는데 뭐 잘 못하니까 이게 쌀 일구면은 조리질을 하면은 이게 몸은 가만히 있고 손만 척척척척 움직여서 탁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같이 몸이 전체가 움직이죠.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그 시대에 또 가끔씩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스승님의 제자분들은 이렇게 도가 높으셔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이게 따라서 할 정도로, 그게 이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스승님의 제자들이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 정설이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게 처음에는 저기 황동호수, 옆에 바로 황동호수였어요. 황동호에서 물을 떠다가 썼는데 안 되니까 도치원 앞에 우물을 팠어요, 이게. 근데 거기서 물이 많이 안 나왔나 봐요. 나중에는 지금 그 아래, 꼭두마리집, 지금으로 뭐 공덕원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거길 파서 그 우물이 많이 나왔대, 이제 물이. 그렇게 초창기 어른들이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도치원 본관은요, 이게, 본관이죠, 본관, 도치원. 이 건물은 익산총구의 비롯이에요. 익산총구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도치원입니다. 딱 해야 돼요. 도치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도치원을 건물을 세우고부터 이제 익산총구가 시작됐다. 이렇게도, 그 다음에 옆에 건물이 뭐라고 했죠? 꼭두마리집이라고 했죠? 근데 왜 꼭두마리집이라고 해요? 이게 옛날에 건축할 때 보면 곡자가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기는 거. 기역자. 이걸 여기서 곡자라고 하는데, 곡자를, 그래서 이 꼭두 할 때 이게 곡두를 되게 말하면 꼭두가 되죠. 그런 말도 있고, 거가 아까 말한 대로 비교적 이렇게 완만한 이 언덕인데도 이 정상부예요, 거가요. 높은데. 그래서 높은데, 꼭대기. 그런 의미에서 붙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도 저기 원평의 조송강, 원평회원 조송강의 9월리 어우동 처가에 있는 집 일부 가옥을 제목을 옮겨와서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까도 도치원도 기존에 있던 제목을 갖고 했죠. 왜 그러겠어요? 새 나무를 한번 말려야 돼요. 그러면 집을 져놓으면 막 다 틀어져 버려요. 이게 말려서 충분히 습기가 다 빠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못 기다려. 여기 건축한 지가 별로 안 되죠. 바로 짓잖아요. 시작해서 얼마.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목재를 갖다가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으면 건축도 굉장히 빨리 했나 봐요. 거기에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집인데, 이 집에서 이제 이 집이 나중에는 주로 식당채, 그 다음에 도치원이 남자들 숙소라고 한다면 옆에 꼭두마리집은 여자들 숙소로 처음에 이렇게 사용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이름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치원은 도둑고개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도로서 이렇게 다스리겠다. 도로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서 도치원으로 바꿨잖아요. 도의 언덕으로 바꿨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은 도둑이 출몰하는 흉지인 도둑이 출몰하는 도치제를 도로서 경영하는 도언덕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길지로 운영했다. 이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흉한 경계 속에서도 길한 일을 장만하는 지혜를 도치원을 보고 대종사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흉의 경계 속에서 기륭에 끌리지 않는 그러한 그렇죠? 도로 경영하겠다. 이런 지혜와 복락을 개척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그 도치원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기서 저는 도치원의 이름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전에 천지보훈의 조목 7조가 있어요. 7조. 여기 보면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쳐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도둑도를 길도자로 바꾸신 대종사님의 이 도치원 이름에서 우리가 이 법문을 한번 그곳에서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치원과 꼭두마리집 이곳에서 이제 막 세웠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건물만 세우면은 그냥 먹을 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당대. 그러니까 이게 아마 먹는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전무 출신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 이때 익산총부를 하고 전무 출신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전무 출신을 이제 이렇게 전무 출신 하겠다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그 김광선 선지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건 대종사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시니까 뭐 고민도 안 하실 것 같아. 김광선 선생님 생각하면 멋지다. 뭔가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형님이 옆에 딱 있으면 김광선 선생님 같은 형님이 딱 있으면은 든든함이 좀 있습니다. 대종사님도 얼마나 든든하셨을까. 사적으로는 사제간을 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집안에 그러면 큰 형 같은 그런 게 있죠. 딱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딱 전무 출신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그래가지고 막연하니까 지금 송악리 박원석가가 있어요. 저하고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익산총부 이 자리를 잡는데 박원석 선지님의 속에 이렇게 찾으신 거죠. 이분이 철도 근무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리역 뒤잖아요. 여기에 초창기에 전무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데, 갖고 이때도 동양 송악리에 있는 척식회사 토지를 소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선지님들 소작농의 후예예요.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회상 산업도의 효시라고 해요. 그 자리를. 제가 그때도 가셔갖고 적입니다 그랬어요. 뽀짝하지 말라고.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멀리서 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총부를 건설하고 나서도 안 돼서 원기 9년 12월에 문정규의 발의로 송적벽 그 엿돔의 경험을 살려서 엿을 고아서 파는 그 엿 제조업 이걸 제이업이라고 하죠. 이것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광선 선지님이 그러니까 이 엿을 만들어 본 분들이 있으니까 다 배웠겠죠. 김광선 선지님이 이제 엿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기를 빼려고 쫙 짜는가 봐요. 근데 김광선님이 힘이 세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엿을 더 달게 만들려고 쫙 짜버려요. 그러면은 엿찌꺼기를 이렇게 뭐 다른 걸 해서 먹으시나 어떤 게 먹으신가 모르지만 맛이 하나도 없나 봐. 근데 이제 송도성 님은 이때도 이제 아직 어리시고 이제 힘이 이 김광선 우리 팔사님보다는 힘이 훨씬 약한가 봐. 등치도 차이가 있어요. 송도성님은 작고 김광선님은 크시고 이게 짜면은 좀 단기가 있나 봐. 그래서 팔사님이 짤 때는 큰일 났다 하고 송도성 주사님이 짤 때는 기대가 만만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단기 때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막 행성을 하러 엿을 팔러 다니는데 주로 이게 엿을 어디면 이리역도 팔러 다니고요. 저기 김제 가기 전에 부용역 있어요. 지금은 안 쓰지만 부용역 있습니다. 가다 보면 부용역 있어요. 그리고 황등역 이런 데 가서 엿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에 가면 우리 옛날에 선지님들이 여기서 이런 주위에서 엿을 팔으실 것인데 알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생겨요. 황등역 가도 우리 선지님들 여기서 엿을 팔았을 건데 이리역에서도 엿을 팔으실 것인데
부영역을 지나갈 때도 여기서 엿을 팔으셨을 것인데. 이걸 하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4개월, 실제로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하선, 원기 10년 하선을 시작할 때, 음력 5월입니다. 이때, 이건 이제 그만두셨나 봐요. 자, 우리가, 저희가, 이게, 이곳에, 바로, 도치원과 꼭두마리집에 대종사님 이제 법설이 이제 울려 퍼져요. 이곳에. 그게 지금 대종경 시식품 4장이죠. 시식품 4장. 지금 가보시면 지금 처음에 말했잖아요. 도치원은 처음에 부엌을 만들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걸 다시 방으로 고치죠. 그리고 꼭두마리집은 가면 부엌이 있어요. 근데 그 부엌을 열쇠를 잠궈놨어. 저는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보는데 열쇠를 잠궈놔 있었어. 그 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일대에 부엌에서 그래도 아마 마당에서 부엌에서도 굽고 마당에다 뭘 또 이렇게 해놓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 상징적으로 꼭두마리집 부엌에 가서 엿을 고았던 것을 한번 느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말씀을 해서 그것을 허락을 받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식품 4장인데 이게 엿을 팔고 오시면 엿 목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은 엿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보관이 아마 꼭두마리집 어느 방 하나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어디입니까? 몇 쪽? 35쪽 보면은 옆방 있죠. 뭐 이런 데다가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치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거기 잠자는 도치원 또는 꼭두마리집 어디에도 이렇게 마루에다가 쌓아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 없으니까 계속 두어도. 근데 어느 날 분실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종사님께서 주의해야 된다. 견물생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물쇠를 챙겨줬다고 하면 자물쇠는 제가 볼 때 이 꼭두마리집 이 옆방에 자물쇠라고 보여요. 자물쇠. 그래서 실식품 4장이죠. 실식품 4장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실식품. 자, 실식품 4장입니다. 실식품 4장. 자, 원기 9년에 익산총부를 처음 건설한 후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동안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하죠. 4, 5개월 정도 한동안 엿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 있었더니 대종사 항상 여러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인심이 고르지 못하니 대문단속과 대문단속이라는 건 그 밑에 대문이 있다는 소리죠. 어딘가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문이 정문이 그 일대일 거라고 말한 겁니다. 대문단속과 물품관수를 철저히 하여 도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도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물품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에게 죄를 짓게 해 줌이 되나니 주의할 바이랴. 항상 이게 보면 대원사님께서 뭘 잘못하면 남에게 죄 짓는 기회를 된다 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시고 친히 자물쇠까지 챙겨주셨으나 이 자물쇠가 아까 꼭두마리집 옆방 자물쇠 같다는 생각이죠.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미처 모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엿과 엿 목밤을 다 잃어버린지라 제자들이 황송하고 근심됨을 이기지 못하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어젯밤에 단장한 사람이 그대들에게 큰 선생이니 그대들이 나를 제일 존중한 스승으로 믿고 있으나 일전에 내가 말한 것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크게 주의를 할 것이니 어찌 밤
어젯밤 약간의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라. 실제로는 옆 목판을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찾았어요. 엿만 없어졌어요. 근데 엿이 이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남은 게. 그리고 대전사님께서 학비 치고는 참 적다. 이러셨답니다. 자, 이 제목이 큰 스승과 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이게 처처불상과도 관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죄복을 주는 권능자. 그러면 이런 말은 뭐냐면 지혜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죄복을 주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부처를 안 보여요. 대전사님 이 말씀이죠. 이게 지혜로 보면은 이게 어제 오신 그 도둑이 큰 스승이고 또 잃어버린 것이 학비다. 이건 지혜의 안목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것을? 이 공간에서 특히 꼭두마리집, 도치원과 꼭두마리집에 있는 그 마당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우리 한번 그 순례를 하면 이렇게 순례를 해야죠. 여기서 읽어봐야죠. 이게 실수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한번 명상을 하든지 실수에 대한 기도를 하든지 이 본문을 봉독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잘 찾아서 해보면 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손실이 생길 때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의 그 마음의 힘, 실제로 그걸 이겨내는 힘을 이곳에서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때 엿행상을 했던 20대 전후의 그 제자들이 향후에는 교단의 큰 일꾼들이 됩니다. 대전사님 보시면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현장형 그 인물을 키우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거 현장형 인물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사진 43쪽에 보면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꼭두마리집에 있는 부엌의 솥이에요. 이게 오래된 솥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솥이 돼요. 여기에 그 대종사님 당대에 백산 이백철 선지님 말씀은 당신 여기서 불도 직접 떼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곳을 한번 들어가서 속도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면 불도 뗄 수 있는데 불을 아궁이로 막아놨네요. 불이 현재 못 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어쨌든 실시품 몇 장? 4장. 4장을 그곳에서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도치원 처음에 뭐라고 해서 처음에 첫 번째 지은 건물이 뭐라고요? 도치원. 우리가 이것을 최초 본관 도치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최초 본관 도치원 이렇게 말하면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방과 관련돼서 할 때는 옆방과 관련돼 옆방과 기형이 있는 꼭두마리집. 그지만 사실은 엿을 고운 것은 도치원과 꼭두마리집 전체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왜냐면 거기 옆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70품 30장에 그 초가지붕을 이렇게 올려놨다가 바람에 이렇게 날아간 법문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변산법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맨 밑에다가 익산의 그 도치원에서 있었던 법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라고 부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도 확답을 못해요. 그러나 대종경 70품 30장의 현장이 도치원 이때 초가했으니까
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총부가 바람이 이렇게 거기 이 지방은 바람이 안 세다고 했지만 바람이 세요. 그래서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실시품 30장의 현장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참고로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도치원과 꼭두마리집에서 엿과 관계됐을 때 이 대종경 실시품 4장을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